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봤더니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인사고가 결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근태라는 게 있고 우리 실적이라는 게 있대요. 근태하고 실적이 지금 우리 B열에 C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 들어있는 거랑 우리 평가표라는 게 있대요. 평가표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죠.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우리 평가를 이제 표시해라. 평가를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다 이제 평가를 이제 구할 건데 우리 평가표를 봤을 때 노력이다, 준수다, 우수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라는 이 칸에다가 노력이다, 준수다, 우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 이런 노력이다, 준수다, 우수다 그런 게 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제 평균이라고 여기 돼 있죠. 평균 값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노력이다, 준수다, 우수다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나 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근태하고 실적밖에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그때 이제 평균은 각 사원의 근태와 실적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표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요 평가를 이제 싹 다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그때 평가표를 봤을 때 평가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있고 평균값도 이제 행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생긴 우리의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 이 두 개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 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근태하고 실적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4가 나왔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쓸 건데 그때 H룩업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H룩업이니까 행 번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이런 함수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옵션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요. 생략 가능한 게 우리 true 값입니다. 그때 이 true다 false다 해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하는데 이 옵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true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을 참조 범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균 점수가 84죠. 이 84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게 없죠. 93.5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H룩업 쓸 때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H룩업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H룩업이라고 쓰고, 그리고 내가 방금 구했던 그 에버리지 값, 그 평균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이 범위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영역을 참조해야 됩니다. 해서 이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구한 그 에버리지 값, 평균 값을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평가를 가져갈 거예요. 평가는 그때 이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죠. 해서 그때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행번호를 우리가 2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준수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93.5니까 우수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79.5니까 이제 준수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93이니까 우수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85.5니까 준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64니까 평균값이 64니까 노력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H룩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평균값을 찾아달라. 이 평균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 그 평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H룩업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지점별 경영 성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정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지정 코드가 지금 F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지정 코드에서 첫 번째 자리가 S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리고 K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S이거나 이제 K이면 수도권 얘를 이제 출력해주고, D이거나 아니면 B이면 우리 경상도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전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지정 코드가 여기 F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지정 코드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요거 이제 한 개를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이 지정 코드에서 뺀 첫 번째 글자 요걸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개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그렇게 해서 꺼내온 그 자리가 우리 S이거나 K이면 우리 수도권이다. 그리고 D이거나 B이면 이제 경상도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전라도. 그렇게 이제 지역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지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레프트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지정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지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S다. 그렇게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우리 지정 코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꺼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걸 가지고 S랑 똑같아, K랑 똑같아. 이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S랑 똑같아도 되고요. K랑 똑같아도 돼요.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그때는 이제 수도권이다. 그리고 D이거나 B이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D랑 똑같아도 되고 우리 B랑 똑같아도 돼요.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경상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전라도 그렇게 이제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S랑 똑같아, K랑 똑같아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5화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D랑 똑같아, B랑 똑같아 요것도 이제 우리가 5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s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if s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형식을 보게 되면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인수 1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인수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건 세 번째 거, 인수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 이제 if s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역 우리 레프트하면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해 놓고, 그리고 if s요. if 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정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온 게 있다. 이게 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레프트 함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게 이번에는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K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게 되면 이제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S랑 똑같아 K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화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D랑 똑같아도 되고 B랑 똑같아도 돼요. 그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 요거 이제 열어주고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게 이번에는 D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랑 똑같냐 물어보고 또다시 이제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B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우리는 이제 경상도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전라도 그걸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세 번째 조건 쓰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true다.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뒤에서 if s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식이 여러 줄로 이제 표현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요 식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얘는 이제 s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는 이제 D니까 경상도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G니까 이번에는 우리 전라도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드래그 해주면 경상도, 수도권, 경상도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썼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f s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수도권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의 경상도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 세 번째 조건은 true다. 그렇게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전라도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S랑 똑같아?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때 이 둘 중에서 한 개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조건도 D랑 똑같아, 우리 B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 지정 코드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S랑 똑같거나 K랑 똑같으면 이제 수도권 얘를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있는 조건을 싹 다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수도권 요거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할 때 그때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넘어온다고요. 그때 두 번째 조건에서 D랑 똑같아, B랑 똑같아 요걸 이제 물어봤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준 거고, 그때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면 그때 이제 경상도 요걸 이제 출력해주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뒤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싹 다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때 요 세 번째 조건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 세 번째 조건 쓰는 그 위치에다가 제가 이제 true라는 그 값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이제 참이 돼서 무조건 얘를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 전라도를 출력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둘 다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만 우리 true로 이제 찾아와서 전라도 요거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 쓰는 그 위치에다가 true 값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수송요금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단가라는 게 있고 우리 최종 요금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C열에 들어 있고 최종 요금은 우리 D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두 가지의 우리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래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단가의 이제 표준 편차 그리고 우리 최종 요금의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 표준 편차를 우리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 stdv.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함수는 우리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그 함수인데 요 함수를 사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 썸이다, 에버리지다, 맥스다, 민이다 그런 함수랑 우리 생김새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는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stdv 하고 써주고 점 찍고 s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명을 써주고 우리가 단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 단가에 우리 표준 편차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요금에 대한 그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제 옆으로 채우기 엔트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 값이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구하고 나서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반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요 라운드라는 그 함수 요거랑 이제 관련된 것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달라 그런 말이 있을 때 우리가 써주면 되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내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올림을 할 때 그때 쓰는 그 함수가 우리 라운드 업이죠. 해서 우리가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라운드 업이 됐든 올림해라, 내림해라, 반올림해라 이런 말이 나올 때 각각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함수들은 우리 사용하는 형식이 똑같죠.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어떤 함수를 쓰든 간에 전부 다 형식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 자릿수 좀 더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값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값으로 1, 2, 3, 4, 5.1, 2, 3, 4, 5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때 이제 자릿수를 내가 이제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우리 자릿수를 좀 보자고요. 그때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의 자릿수는 이제 3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로 잡고 엔터를 누르면 그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내가 여기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릿수를 찍게 되면 우리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2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제 1이라고 쓰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이제 정수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정수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해서 우리가 3이라고 쓰면 셋째 자리까지, 2라고 쓰면 소수점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1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다 해준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가 지금처럼 0, 1, 2, 3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얘네가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이제 조금씩 헷갈릴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쓰게 되면 그때는 우리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값을 표현해 주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해 줍니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외울 때 아예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얘는 이제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쓰더라. 그리고 그 밑에 마이너스 2는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현할 때,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우리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그 자릿수요. 해서 우리 화면상에 어느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이제 자릿수로 이제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쓴 식 있죠?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우리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준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stdv.s란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내가 표준 편차 구해놓은 게 있다. 그걸 이제 반올림 해달라. 반올림을 할 때 우리 이제 마이너스 2 반올림해서 우리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을 보니까 제품 생산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생산 부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생산 부서가 G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거기서 이 생산 부서들 중에서 생산 B인 그 부서의 생산량의 합계를 제2의 22번 셀에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예요. 생산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우리 함수를 봤을 때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i의 21번, i의 22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생산 부서가 생산 B인 거 그거 이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생산 부서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생산 B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 부서 중에서 생산 B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D로 시작하는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았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몇 번째 열을 가지고 계산할 건지 그걸 이제 찍어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dsum이 됐든 daverage가 됐든 dmax가 됐든 dmin이 됐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 표 4번이 들어있는 요 데이터들 싹 다 이제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지정해 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생산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계산열을 3열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내가 데이터 범위를 전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생산 기간이 다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생산 부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생산량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다 그러면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지금 i의 21번, i의 22번 이 영역에 우리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su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우리 계산열은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생산량을 가지고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열을 3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아까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놨죠. 그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산량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대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생산량의 합계는 그랬습니다. 생산량의 합계를 구했죠. 이 합계는 1의 자리에서 내림을 이제 하래요. 내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34 하고 있을 때 1의 자리 값, 이게 4죠. 이게 숫자가 얼마가 됐든 무조건 이제 내림을 해라. 그거죠. 무조건 내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은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묶었을 때 11740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내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라운드 다운으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3번 문제를 풀 때 라운드라는 그 함수에서 자릿수를 같이 한번 알아봤었죠.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본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으로 묶었을 때 그때 자릿수를 우리가 이제 -1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 dsum이라고 쓴 거, 이 식 맨 앞에 가서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 다운, 내림을 해라. 어떤 값을?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생산량의 합계를 내림해달라. 그때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릿수를 -1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량의 합계, 그걸 이제 다 구해준 거고,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내림을 해달라. 내림을 해서 우리가 -1,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병원 환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 번호가 있대요. 우리 중요 번호가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요 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이라는 거랑 생년월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구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성별 먼저 구하자고요. 그때 이제 성별은 중요 번호 앞에서 이제 8번째 그 숫자가 그랬습니다. 앞에서부터 8번째 숫자가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숫자가 이제 짝수면 여자다, 홀수면 남자다. 그렇게 해서 표시해 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이 8번째 이 숫자, 요 숫자 한 개만 우리가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8번째부터 한 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주는 번호에서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구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 mod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mod가 우리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거죠. 우리 짝수다 그러면 짝수라는 그 수는 우리가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0인 거고, 그리고 홀수다 그러면 홀수는 우리가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1이 생기는 그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홀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가 mo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게 0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값이 1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남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주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먼저 빼오자고요. 그럼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 B의 26번 셀에 주요 번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데이터에서 8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출된 거 맞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mo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 mid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mod로 이제 묶어주자고요. 해서
미드 값에서 나온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우리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얘는 이제 홀수기 때문에 1하고 그렇게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온 거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홀수일 때만 1이라는 값이 그렇게 이제 나왔고, 지금 이 주변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짝수일 때는 지금처럼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거, 이 모드 함수 구한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서 이제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그 값이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구한 게 1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나머지 값이 이제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홀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남자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자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남자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칸도 이제 남자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여자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남자 그렇게 나오면 되고, 그 맨 마지막 칸은 이제 여자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별 다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성별을 구할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추출을 했고, 그 추출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를 싹 묶어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1이다. 그 얘기가 홀수라는 얘기죠. 해서 홀수면 남자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을 구해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생년월일 좀 구하자고요. 자, 생년월일을 구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68년생 우리 7월 23일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001년생이죠. 2001년생 1월 25일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는 75년 그러면 1975년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는 77년 그러면 이제 1977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79년이다 그러면 1979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01년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2001년생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성별에 해당하는 숫자를 봤을 때 남자일 때는 이제 1번, 3번이 남자고 2번, 4번이 여자죠. 그때 우리가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게 우리 만약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런 값이 써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1900년대에 이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이 3번이나 4번을 썼다. 그 얘기는 이제 2000년대에 이제 태어났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을 보고 지금처럼 1번이나 2번, 1, 2번이 써 있다면 얘네들은 1968년, 1975년, 1977년, 1979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그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이다 그럼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2001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주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좀 꺼내 올게요. 자,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mi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는 번호에서 8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구해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을 꺼내 왔을 때 3번이나 4번 이런 숫자가 들어있을 때는 2000년대에 태어난 거니까 우리가 이제 2001년생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해온 이 값에서 1번이나 2번이 이렇게 써있을 때는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1968년, 1975년, 1977년, 1979년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년월일에서 요 연도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이제 네 자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 뒤에 있는 요 두 자리는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요 값들을 이제 쭉쭉쭉 추출한 다음에 이 값들을 이 위치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19를 붙일지 20을 붙일지는
이 성별에 해당하는 값이 1, 2면 이제 19를 붙여라. 3, 4면 20이라고 붙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서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연도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한 거 있죠? 요 미드 함수를 구해온 거를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묶어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자, 미드 함수에서 내가 구해온 거 성별에 해당하는 걸 내가 구했는데 이 성별에 해당하는 게 2000년대 그 사람들이라면 3, 4번이 나오겠죠. 3, 4번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크다 2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크다 2 해서 2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2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3, 4번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3, 4번에 이제 해당하면 2000년대 이제 태어난 그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제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우리 20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보다 크지 않다 그 얘기는 1이나 2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19라는 이 값을 이제 내보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19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겁니다. 해서 19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우리가 이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내가 성별에 해당하는 걸 구한 다음에 그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이 2보다 크면 3, 4번이라는 얘기니까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해서 20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9라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값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그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싹 다 이제 20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이제 1968년인데 얘는 이제 1975년, 1977년, 1979년 그렇게 해서 우리 1919가 나와야 되는데 19가 안 나오고 전부 다 이제 20으로 나왔어요. 이게 왜 다 20으로 나왔냐?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은 함수 이름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해서 이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건 전부 다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 근데 지금 내가 텍스트 문자로 이제 꺼내오고 나서 그때 숫자 2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문자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지금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 값을 이제 구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 사람들의 이제 출생 연도 요 주민번호에서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꺼내와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n%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지금 방금 내가 구한 거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 표시해달라? 우리 미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달라? 두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앞에서 이 출생연에 해당하는 68 요걸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치부터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서 68 요걸 이제 꺼내와서 그걸 이제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1968년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출생 연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 출생 연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구했죠. 그럼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생일에 해당하는 거 몇 월 며칠인지 그걸 이제 구해와서 우리가 뒤에다가 붙여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 형태로 표시할 거라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지금 if 함수 써서 이만큼씩 쓴 게 우리 연도 구해준 거예요. 연도 구했으니까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우리가 데이트란 요 함수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건 다 썼죠. 그럼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구할 때 우리가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그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민번호에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꺼내달라.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걸 꺼내오겠죠. 해서 미드 함수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개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걸 꺼내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미드라고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 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5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달라, 2개 꺼내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생일, 일에 이제 해당하는 걸 추출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트 가로 그것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생년월일이 1968년 7월 23일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변 번호에서 생년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온 거죠. 얘도 맞고 전부 다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추출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란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 얘가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란 요 함수를 쓸 때는 연, 월, 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번호에서 요 두 글자가 이제 우리 일에 해당하는 거니까 5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일에 해당하는 걸 추출하겠죠. 그리고 월에 해당하는 걸 추출할 때는 3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개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3,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연도에 해당하는 거 이제 추출할 때는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2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68이다, 01이다, 75다 해서 요 연도에 이제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이제 꺼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2000년생인지 1900년생인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가지고 1, 2번이야, 3, 4번이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온 다음에 꺼내온 다음에 그 값이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2보다 크다. 그 얘기는 3, 4번에 이제 해당한다는 그 얘기니까 2, 0하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 9하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생 연도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 지금 요 if 첫 번째 요 성별 구한 요 if랑 두 번째 요 데이트 쓴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거 봐야 돼요. 우리 미드 함수요. 미드 함수요. 여기서는 이제 미드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꺼내오고 그거를 이제 값을 비교할 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값을 이제 비교할 때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문자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똑같은 미드 함수 썼는데 여기서는 숫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고 여기서 이제 문자 2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숫자로 쓰고 여기서 왜 문자로 써요?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함수에서는 미드 함수로 그 값을 꺼내오자마자 그 값을 가지고 바로 물어봤기 때문에 문자 2보다 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성별을 구할 때 쓴 이 미드 함수에서는 미드 값 미드에서 뭔가 추출하게 되면 그건 이제 문자라고 했는데 그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 계산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숫자 값으로 나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숫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미드 값을 바로 물어봤는지 아니면 미드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비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5문제도 뭐 크게 딱히 뭐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쭉쭉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